안녕하십니까. OBS 뉴스입니다. 어제 열린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은 한편의 드라마와도 같았습니다. 남북한 선수들은 한반도기를 들고 공동 입장하며 전 세계에 감동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재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구촌 최대 겨울 축제인 평창 동계올림픽에 막이 올랐습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30년 만으로 92개국 2,900여 명이 참가하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번 올림픽은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평화올림픽으로 전 세계에 감동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For the athletes from DPRK and the joint actions like the march and the joint ice hockey team together with 개회식은 평화의 종소리로 시작되었습니다. 강원도의 다스다이가 평화를 찾아 떠나는 시간여행을 한국의 전통문화와 첨단 기술을 접목해 표현했습니다. 선수단이 입장하면서 분위기는 달아올랐습니다. 올림픽 발상지인 그리스가 가장 먼저 입장했고 개최국인 우리나라는 맨 마지막에 한반도기를 앞세우고 남북한이 공동으로 입장했습니다. 국제 스포츠 무대에서 남북한의 공동 입장은 2000년 시드니 올림픽 이후 역대 10번째입니다. 개회식의 하이라이트인 최종 승화주자는 예상대로 피겨스케이팅 요정 김연아가 맡았습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에서 열리는 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하면서 전 세계인들의 시선이 평창을 향하고 있습니다. OBS 뉴스 이재상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이틀째를 맞아 우리 쇼트트랙 선수들이 첫 메달 사냥에 나섭니다.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도 첫 경기를 치릅니다. 권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 대표팀이 평창 동계올림픽 이틀째를 맞아 본격적인 메달 사냥에 나섭니다. 전통적인 메달밭 쇼트트랙이 금빛 질주에 시동을 겁니다. 강세 종목인 남자 1500m에서 메달의 주인을 가립니다. 지난해 세계선수권 개인전 우승자 서일아와 대표 선발전 1위 임효준, 고교생 스타 황대헌이 메달을 노립니다. 올 시즌 월드컵에선 황대헌이 2차례 우승을 차지하며 1500m 랭킹 1위에 올라 있습니다. 쇼트트랙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여자 대표팀도 500m와 3000m 계주 예선에 출전합니다. 한국 여자 스피드스케이팅의 장거리 간판 김보름은 극적으로 출전권을 따낸 3000m에서 메달에 도전합니다. 올림픽 사상 최초의 남북 단일팀인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은 세계 랭킹 6위의 강호 스위스와 예선 첫 경기를 벌입니다. 한국은 22위, 북한은 25위로 랭킹과 역대 전적에선 밀리지만 조직력과 정신력으로 이변을 노립니다. 컬링 혼성 경기에 출전한 이기정 장혜지조는 예선 5차전에서 연장 접전 끝에 러시아조에 5대6으로 패했습니다. 2승 3패를 기록한 이기정 장혜지조는 스위스와 6차전에서 예선 4위까지 주어지는 준결승 티켓에 도전합니다. OBS 뉴스 권현입니다. 화재 참사가 발생한 경남 밀양 세종병원 경영진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창원지법 밀양지원은 오전 11시 구속영장이 청구된 효성의료재단 이사장과 세종병원 병원장, 총무과장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습니다. 한편 참사 이후 치료를 받아오던 49살 임모 씨가 어제 오후 숨지면서 화재 희생자는 48명으로 늘었습니다. 칠레를 여행 중이던 우리 국민 4명이 현지 시간 지난 7일 교통사고를 당해 1명이 숨지고 3명이 중상을 입었다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 현지 시간 7일 오전 5시쯤 칠레를 여행 중인 우리 국민 4명이 우버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산티아고 공항 고속도로 인근에서 역주행하던 차량과 정면 충돌해 20대 남성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20대 여성 1명, 30대 여성 1명, 20대 남성 1명 등 우리 국민 부상자 3명은 입원 상태에서 필요한 치료 수술을 받았으며 사망자 시신은 현재 국립사망자안치소에 안치돼 있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습니다.
오늘 오전 0시 50분쯤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의 플라스틱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공장과 창고 등 건물 3동과 내부 집기류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3억 6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내고 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오를 기해 내려졌던 서울의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2시간 만에 해제됐습니다. 서울시는 오후 2시 기준 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44 마이크로그램으로 떨어져 주의보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90 마이크로그램 넘게 2시간 이상 지속될 때 발령되며 서울에선 지난달 20일 이후 21일 만에 발령됐습니다. 서울의 주택을 팔아서 얻는 평균 양도 차익이 2억 원을 넘었습니다. 국세청이 공개한 국세통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현황에 따르면 서울 소재 주택을 2016년 매각해 생긴 양도 차익은 거래 한 건당 평균 2억 1,558만 원입니다. 양도소득세를 예정 신고한 이들은 평균 3억 447만 원에 서울 주택을 샀다가 평균 5억 3,181만 원에 판 것으로 나타났고 필요 경비 등을 제외하면 2억 원이 넘는 양도 차익이 발생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평양을 방문해달라고 공식 초청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청와대를 예방한 여동생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친서를 전달했습니다. 고영규 기자입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김여정 제1부부장이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담은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문 대통령에게 전달하면서 방북 초청 의사를 구두로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친서에서 문 대통령을 이른 시일 안에 만날 용의가 있다며 편한 시간에 북한을 방문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앞으로 여건을 만들어 성사시켜 나가자고 답변했습니다. 친서에서 김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했습니다. 여동생인 김 제1부부장은 김 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방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김 제1부부장을 비롯해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 평창 동계올림픽 북한 고위급 대표단을 접견하고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김 상임위원장은 문 대통령에게 평창 올림픽 개막식이 성공적으로 치러진 데 남북이 함께 축하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북한 고위급 대표단과 우호적 분위기에서 남북 관계와 한반도 문제 전반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했다고 김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해서라도 북미 간의 조기 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미국과의 대화에 북한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북한 대표단 방안으로 평창 올림픽이 평화 올림픽이 되고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 남북 관계가 개선됐다고 말했습니다. OBS 뉴스 고영규입니다. 네, 또다시 추위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낮부터 찬바람이 강하게 불어와서 어제보다 쌀쌀한데요. 밤사이 기온은 더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8도 선까지 떨어지겠고요. 바람이 강해서 체감 온도는 더 낮아지겠습니다. 내일은 종일 영하권 추위가 계속됩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 든든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중국발 황사와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오늘 하루 공기도 무척이나 탁했습니다. 늦은 오후부터는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미세먼지 농도 보통 단계를 회복하겠습니다. 또 내일은 눈 소식도 있습니다. 호남과 충남에는 새벽부터 수도권에는 오후 한때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서울에서는 1cm 안팎으로 양이 많지 않겠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 아침에 영하 10도 아래로 크게 떨어지겠고요. 눈발만 조금 날리겠습니다. 경기 동부 지역도 아침에는 큰 추위가 예상됩니다. 영하 12도 선으로 출발하겠습니다. 경기 남부 지역으로는 최고 3cm의 적지 않은 눈이 쌓이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영하 10도 안팎의 반짝 강추위가 이어지다가 화요일 낮부터 서서히 누그러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O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